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발제자들의 이제 토론을 듣고 일본의 전문가 네 분이 나오셔서 각각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종합토론 순서가 유인물의 준비대로 심재철 교수님, 김춘식 교수님, 마고열 위원장님, 김만희 교수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에 요지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심재철 교수님께서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토론을 보니까 굉장히 좀 톤을 낮췄는데 진짜 토론 잘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토론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두 분 발제자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언론을 전공하는 신문방송학자가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김 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무도 이걸 고양이 목에 방울을 갖다 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께서 아주 용감하게 언론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아마 토론자로서 제 임무는 이 두 편의 발제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되거나 지나친 주장이 없는지를 갖다 살펴서 어떤 발제자의 논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있다고 여깁니다. 방법론적으로 김정호 원장님이나 한기용 변호사께서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잘못된 관행이나 보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토론자로서 제작 일선에 있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라는 게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이라는 게 하루에 특히 지상파 방송이라는 게 20시간씩 그 내용물을 갖다 우선 채우는 게 아주 급선인데요. 제작 여건이 이렇게 외국과 비교해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런 컨텐츠를 갖다 원하고 있지만 제작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그래서 방송국에 다니면서 묻고 다니면 그건 방송사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그 김정호 원장께서 시장 친화적 방송 콘텐츠 생산을 위한 방안에서 뭐 전체적인 그런 한국 지상파 방송에 비시장 친화적인 그런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논리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2009년 8월 19일에 그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KBS 1위, MBC 3위, SBS 7위를 갖다 뽑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실제적인 영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신문방송학자들이 조사를 해봐도 어떤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수용자한테 물어보면 방송이 당연히 지상파 방송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근데 또 누가 의제를 갖다 설정하느냐, 누가 방송의 의제를 갖다 설정하느냐, 그리고 신문이 방송의 의제를 갖다 설정한다고 그러고요. 또 지금은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라는 그런 뉴미디어가 나오면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실제적인 영향력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의 그런 차이를 갖다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 언론을 갖다가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매체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보면 신문사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문사를 갖다 통제해야 된다고 좌측에서 신문 개혁이 이런 얘기를 갖다 엔티조선 이런 운동을 갖다 전개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언론은 뭐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매체를 자기 생산물을 갖다 생산해내고 있는데 좌측에서 보면 너무 이게 우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측에서 보면 이게 너무 좌측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그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컨텐츠 자기 입장에 반하는 그런 컨텐츠를 갖다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그레버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독자나 시청자의 48%가 신문에서 정보를 갖다 얻고 TV에서는 27%, 라디오에서 9% 이렇게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셀 루만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시청자가 전날 저녁에 시청한 20개의 뉴스 중에서 평균적으로 하나나 2개 정도밖에 기억을 갖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자기가 시청한 뉴스의 4% 정도만을 회상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 비판을 할 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편집국이나 저도 지금 고려대학교 신문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좋은 뉴스를 갖다 생산해내기를 갖다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 가치가 비교적 낮고 나쁜 뉴스가 보도국이나 편집국에서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주위 환경에 대한 감시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보다 이게 잘 편향되어 있을 때는 좀 우측에 있는 그런 뉴스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이게 너무 우측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아마 이 좌측에 있는 뉴스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한 변호사님께서 지적한 그런 송두율 그런 교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그 매체 효과는 나쁜 뉴스의 매체 효과는 3% 내외의 효과를 나타내고요. 좋은 뉴스는 그 나쁜 뉴스의 3배 해당하는 12%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나쁜 뉴스 3개, 좋은 뉴스 1개, 이데올로기를 따진다 그러면 좀 보수적인 그런 뉴스 3개, 좀 진보적인 뉴스 1개 이 정도면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이는 그 친시장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는 매체들이 있죠. YBN이라든지 환경와우라든지 토마토 이런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 TV에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기원에서 얘기하는 그 인터넷 방송 좀 친시장주의적인 그런 컨텐츠를 갖다 만들어낸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야심찬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매체의 다양성이 꼭 그 의견의 다양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 같은 데 보면 전남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하고 광주일보가 있을 그 2개의 신문 시대하고 지금 10개의 그런 신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2개에서 10개로 더 늘어났는데 광주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신문이 옛날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신문의 논점은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의 다양성이 결코 어떤 의견의 다양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매체 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곧 아시겠습니다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시장 자본주의자 그러면 친시장적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자유로운 어떤 경쟁
어떤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논리는 어떤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진리가 추출되는 뭐 이런 모양이고 그런 시대일수록 김 원장님께서도 그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로마나 그리스 시대나 가능하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이런 친시장 환경적일 때 자유로운 경쟁을 갖다가 자유로운 경쟁을 갖다 북돋는 그런 제도일 때 나라가 건강해지고 잘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분께서 발제하는 것을 보면 야 이거는 매체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거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하는 좀 이런 명령가 좀 들었습니다.